굳이 누군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결국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관계의 조건은 서로가 독립적이어야 좋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립이라는 단어를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철학을 기반으로 약 10년 동안 글을 쓰고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은 양작가의 철학서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양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혼자서 잘 산다는 건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인생에서 독립적이고 구체적이고 자기 혼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책임지는 사람을 저는 이제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기 때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부모님한테만 의지해야만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뭐 밥도 혼자 못 먹고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성장하면서 부모님에 의존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독립하기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해결하기 시작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서 혼자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더 이상 무언가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고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순간, 사실 우리는 그렇게 남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됐다, 곧 이건 어른이 됐다는 의미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의존할 누군가를 찾지 않고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혼자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살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의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니까 꼭 남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 같이 말이죠. 홀로 산다는 건 그래서 저희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꿋꿋하게 인생을 주도적이고 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홀로서기를 잘 하고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디테일하게 잘 아는 사람이 혼자서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흔히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잘 살고 혼자서 잘 산다는 거는 그냥 내가 잘 산다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남이 아닌 내가 잘 산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서비스에 비유하면은 나라는 고객을 스스로가 어떻게 잘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싸움이 바로 혼자서 잘 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고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면은 우리가 그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추억을 갖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알면은 당연히 그거에 맞는 핀포인트 맞춤 서비스를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더 인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해줘요. 그 고객을 말이죠. 근데 그게 저희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기분을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잘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혼자 있을 때 특히 더 빛날 것 같거든요. 남이 없으면 오히려 나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분을 좋게 하는 음악들 리스트들을 쫙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나한테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거에 대한 콘서트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뭐 유튜브 음악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들려주면은 바로 우리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말이죠. 그리고 이게 꼭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만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건 부정적인 방향을 좀 없애주는 방향으로도 이게 작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방어 기제가 좀 올라오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예민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다면 뭐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누군가 나를 뭐 칭찬하거나 아니면은 칭찬하면 일반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누군가 비난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막 누군가가 뭐 비난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발표나 이런 거를 할 때 지금 인터뷰하는 것도 지금 엄청 떨리고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할 때. 그때 누군가가 날선 비판이라도 하면은 집에 혼자 들어와서 엄청 스스로를 많이 자책해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주변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 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못하지? 내가 발표 같은 거 할 때 왜 이렇게 사지 막 떨듯이 떨고 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는 쓸모 없을까봐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봐 그런 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감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제가 뭐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나 책 읽고 하는 거에서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처할지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의 뭐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못해도 괜찮아. 이거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뭐 그쵸? 사실 여기 철학 토크 나온 것도 마찬가지. 뭐 좀 떨린다고 뭐 큰일 나겠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디테일하게 알면 알수록 스스로에게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도 스스로가 혼자서 잘 대처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상황을 내가 좀 업시켜야 될 때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누군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결국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안다라는 이제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원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추구하자고 하는 욕구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 그게 정말 나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내가 뭐 남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면 그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혼자서 하면은 별로 재미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약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혼자 무언가를 했을 때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들이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그림을 좋아한다고 봤을 때 꼭 이 화가가 정말 유명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에 주목해서 이 그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 스타일이야.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보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남들과는 상관없이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들은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내가 혼자서도 인생을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잘 살려면은 저는 타인에게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혼자 지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인정 욕구라는 게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지 못한 사람들은 남한테 꼭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누군가에게 인정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혼자서 못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 욕구에 많이 의존할수록 마치 조금은 이제 센 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거에 중독이 됐을 때 그것 없이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나 인정 욕구에 대한 것들이 너무 크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은 내가 스스로 못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타인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내가 인정 욕구가 이제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인정 욕구가 좀 크지 않은 사람들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굳이 남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이 혼자여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과제 분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타인의 이제 시선과 평가들은 타인의 고유한 과제인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과제에만 집중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제 남의 과제를 꼭 내 과제 같이 여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거에 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인의 평가, 타인의 과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뭐 돌싱그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혼자서 비혼주의로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고 뭐 솔로로 사는 사람들 많고 그럴 때 혼자 밥 먹을 수도 있고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꼭 여기다 대고 저 사람은 성격이 별로여서 저럴 거야. 아니 저 사람 뭔가 인성에 문제가 있을 거야. 저러니까 뭐 그 혼자 살게 되는 상황이 되지라고 꼭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타인의 평가는 그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제 문제인 거지 내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꼭 내가 뭐 진짜 그게 문제여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진짜 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 긴 인생에서 내가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평가는 과제 분리라는 거는 타인의 평가를 그냥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아, 저거는 저 사람의 의견이고 나는 나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분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저 사람의 과제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나의 과제이고 사실 나는 내 인생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지금 된 것들. 전 작가니까 오늘 글쓰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타인한테 휘둘리면 사실 글쓰기도 잘 못할 거 아닌가. 스스로 이제 혼자서 글쓰기도 잘 하고 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제 할 일을 남이 무엇라고 말하든 영향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즉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존의 반대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의 조건은 서로가 독립적이어야 좋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립이라는 단어를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관계 이꼬르 독립이다. 왜냐하면 저는 서로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건강한 관계는 독립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맺는 관계가 저는 진짜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좋은 관계에는 의존이란 단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존이란 단어가 이제 펼쳐지는 상황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부가 예를 들어 서로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겠죠. 나보다 게임이 좋아? 나보다 공부가 좋아? 아니면 나보다 너의 인생의 어떤 과제가 더 소중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의존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조금 이제 연락 1시간 정도 안 했는데 너 왜 1시간 동안 아무 연락 안 했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의존의 어떤 이제 예시?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 그게 정말 의존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 건강한 관계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에게 너무 의존해 버리는 거예요. 의존하는 관계가 되면은 사실 서로 만나도 행복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저 사람의 니즈를 계속해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약간 독립적이면은 저 사람은 A를 좋아하고 나는 B를 좋아하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관계가 되거든요. 자칫 의존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B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왜 A를 좋아해? 저 사람도 B를 좋아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의존하는 관계들은 정말 관계에서 계속 그렇게 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존하는 관계는 딱 이렇게 돼요. 서로 간의 의견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하니까 저 사람에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반대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의존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기적인 부분들이 나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기적으로 좀 관계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니즈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왜냐면 의존한다는 건 저 사람이 내 니즈를 인정해줘야 이제 의존하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니까 반대로 의존하게 되면은 그 막 지적하는 일도 많아지고 서로 비난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친한 친구나 뭐 하는 사이에도 이런 말이 많이 오가요. 의존하는 경우가. 우린 친한 친구니까 비밀이 막 없어야 해. 고민이 있으면 무조건 나에게 말해야 해. 나한테 말 안 하면 실망할 거야. 이런 조건들이 막 덕지덕지 붙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조건을 아무리 따라주기 싫어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존하는 관계들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의존하는 모습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다 맞춰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이 없으면은 난 내 인생을 못 살아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의존이 반대로 그런 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만 집중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의존하게 되면은 무언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그런 독립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나 홀로 좀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관계라면은 오히려 좀 저는 서로 속마음을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존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막 할 말도 좀 더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좀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떠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좀 마음까지 가는 게 약간 독립적이지 않을까. 조금 약간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독립적인 관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적당한 거리를 이제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제 존재를 인정하고 각자 또 따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독립적인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이제 관계 형태를 이제 모닥불에 이제 비유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불을 생각해 보면은 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제 화상을 입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요. 근데 모닥불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 따뜻하잖아요. 불이라는 거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가 저는 이제 모닥불과 같이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러려면 독립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